자, 안녕하세요. 이데일리온 전문가 김현철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저랑 함께 공부를 하시면서 많은 학습법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강부터 3강 기술적 분석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모델 하연아님을 통해서 1강부터 또 3강 특집으로 좀 마련을 했는데, 자, 오늘부터는 그동안에 제가 기술적 분석 제 4강 패턴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패턴에도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겠지만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여러 가지 패턴, 이 분석 학습법을 꼭 중요시 가져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제와 오늘 그 증시가 좀 하락을 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패턴을 통해서 오늘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과 학습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번 주와 오늘의 증시 한번 살펴보면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늘 깊은 하락세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또 실망스러운 좀 모습이 보이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047포인트부터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의 매도세가 약해지면서 오늘 지수는 3,020포인트 금방 3,162포인트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로 본다고 하면 21포인트 가까운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오늘 기아차가 특히 봤을 때는 8만 원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유입세로 자동차 관련주와 해운, 디스플레이, 그리고 조선 순으로 업종 순으로 해가지고 상승을 보였던 하루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인플레 우려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이 부분에 바이든 정부에서 다시 부양책을 내보내는 이런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도 한번 관찰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환율이 계속해서 연일 좀 상승을 했다가 오늘은 1,106원 30전에 좀 마감을 했는데요. 약간의 하락세는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환율이 좀 상승세를 보이면 수출 업종에는 굉장히 좀 양호한 모습이지만 또 특히나 유가를 수입하는 기업에서는 호불호가 갈린다는 거 꼭 한 번씩 그렇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 시청자분들 꼭 체크하시면서 좀 다음 증시 월요일도 한번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패턴을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그동안에 제가 이 첫 방송을 2달 전부터 시작을 할 때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지지, 저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도 제가 이 자리에서 모델 하연아님을 모시고 주린이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준비를 했을 때 그거는 이제 내용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차트 분석을 좀 요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오늘 공부 학습법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한번 보시면서 이동평균선, 지지선, 저항선을 복습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학습법을 좀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턴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래프, 차트에서 나타나는 이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요,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인데 그 이동평균선이 어떤 흐름의 방향으로 가냐, 그거를 이제 키포인트로 말씀드린 건데, 그 이동평균선 모양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연속으로 반복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항상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M자와 W자라고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고, 거기서 이제 항아리 모양의 원형 바닥형이나 위로는 반대적인 모습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 부분들을 학습법을 갖고 이제 할 텐데, 그래서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이 계속되는 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차트의 기법, 즉 일목균형표를 넣을 거냐, MACD를 넣을 거냐, 캐스톡을 넣을 거냐 해서 전반적인 보조지표까지 기법을 몇 가지 형태로 정형화를 시키는 거죠. 이거는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미래에 예측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패턴이기 때문에 하나의 정형화라고 굳이 여기서는 필요하진 않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정형화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이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 계속되는 것을
정형화시켜서 만든 것을 우리가 그냥 패턴 분석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의 주가 흐름이에요. 삼성전자, 기아차, 셀트리온 뭐 이게 등등 이 과거에 나왔던 차트를 가지고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어떤 방향 그리고 이 동사들이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가야 될 흐름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주가의 흐름에 대해서 대입을 하는 거예요. 산출을 하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이동평균선이 있겠지만 그 안에 보조지표까지 다 있겠죠. 근데 오늘은 보조지표는 설명을 안 하고요. 패턴에 대해서만 이동평균선의 흐름과 캔들의 흐름을 가지고 바닥, 고점, 그리고 위에서 왜 하락을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의 등락을 예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항상 방송을 할 때 항상 질문을 합니다. 자, 특히 어제 오늘 많이 질문을 받았던 건 뭐냐면 기아차예요. 기아차가 최근에 10만 원까지 엄청난 힘을 받고 올라갔죠.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아차는 10만 원은 너무 무겁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지지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라고 해서 저는 약 82,500원이 깨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8만 원이 붕괴가 됐다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가 유입세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들의 힘 있는 입성과 그리고 연기금에서 매도 위가 굉장히 약해졌어요. 그동안의 기관들은 3개월 동안 하루에 1,000억씩 보통 매도를 하면 1,000억씩 매도를 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850억 정도의 매도를 보였다는 얘기죠.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현물과 선물을 동시다발적으로 연일 매도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선물 포지션에서 최근에 저가 유입세로 된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대형주들을 대거 선물로 매입을 했다라는 이 흔적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의 등락을 예상을 한다 할 때 제가 무조건 차트만 보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글로벌 증시, 유가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검색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본다고 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내가 리스크를 정리를 하고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아차가 사실은 저도 좀 멘붕이었던 게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86,000원대에서 계속 흘렀잖아요. 거기가 이제 지지선인 줄 알고 했는데 계속 하락을 하다 보니 누군가는 8만 원이 깨지면 사야겠네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볼 때 오늘 기아차를 입성을 하셨던 79,000원 중반에서 8만 원대 초반에 입성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 저는 A 플러스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 지금 미국의 부양책은 어느 정도 양호가 됐고 해외 선물을 봤을 때 미리 나스닥도 이제는 어느 정도 정점의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골드, 유가의 어느 정도 안정세가 최근에 3, 4일 동안 대하락을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오전에 보니까 반등의 신호의 모습이 점점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아차 하나만 지금 놓고 본다고 하면 오늘 입성하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아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수익 구조로 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개인적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패턴 공부를 앞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패턴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지금 이제 제가 먼저 이중바닥형부터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에 주가가 연일 계속해서 올라오다 보니까 최근에 그 삼중바닥형 이런 것들은 좀 잘 눈에 띄는 게 없더라고요. 특히 이제 급등을 했던 바이오, 제약 테마주들만 어느 정도 큰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상승 반전형, 상승이에요. 상승 반전형 패턴에서 삼중바닥형, 이중바닥형, V자 반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형이 또 따로 하나 있는데 이것까지는 설명을
잠시 후에 드릴 거예요. 그런데 가장 키포인트는 헤드앤숄더 3중 바닥형보다는 2중 바닥형이 최근 증시에서는 골고루 갖췄습니다. 2,000개 종목 중에서 3중 바닥형 헤드앤숄더보다는 2중 바닥형이죠. 그냥 우리가 심지어 얘기하는 투바닥, 쌍바닥을 2중 바닥형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2중 바닥형 같은 경우는요, 기준선이 주가의 5일선이나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이 기준선이 5일선 아니면 21선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추세죠. 추세. 하락 추세 방향이에요. 점선이. 추세가. 점점 기준선 5일선이 됐든 21선이 됐든 기준선을 하락 추세예요. 특히 여기가 뭐가 돼요? 이 부분에서는 저항선이 되겠죠.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고 하락 추세랍니다. 그런데 5일과 20일 기준선에 맞부딪힌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도열되겠구나 했는데 또 부딪혀요. 여기가 저항선이니까 여기가 이제 지지선이 되겠죠. 그런데 또 저항선이 부딪힙니다. 결국에는 바닥점을 두 개를 만들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온 거를 이중 바닥형, 쌍바닥, 투바닥이라는 우리가 흔히 증권 시장에서 얘기하는 이런 용어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승 반전형 패턴에서 다음 시간 때는 이제 추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원래 먼저 추세를 하고 이 패턴을 해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저한테 패턴을 한번 먼저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좀 먼저 문의가 들어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추세 지표의 정확한 저항대 이 부분을 돌파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가는 반드시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저 첫 번째 시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락 추세가 생길 때 5일 이동평균선에서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장대 음봉이 생깁니다. 이거는 2,000개 회사를 모든 데이터를 다 HTS를 가지고 집에서 주말에 한 서너 개 종목만 돌려보시면 최근에 가장 급등을 했다가 빠진 구간에서 5일 이동평균선에서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실립니다. 왜? 매도 물량이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순매도입니다. 매수와 매도를 뺀 나머지에 순매도가 많으면 음봉이 당연히 나오겠고요. 대신에 순매수, 매도 위를 이긴 순매수가 나오면 여기서는 양봉이 나와서 주가가 다시 흐르겠죠. 이런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보시면서 움직이는데 완바닥을 찍고 턴을 했는데 또 저항선에 부딪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매수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 여기서 매수를 하겠어요? 시청자분들이면 저 같으면 여기서 매수를 하겠어요? 매수 안 되죠.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골든 크로스, 황금 십자형이 딱 하고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냥 진입을 해라. 단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분할 매수를 하자. 그러면 완바닥을 찍고 저항을 또 찍고 빠졌어요. 여기가 저점인 줄 알고 완바닥인 줄 알고 V자 반등인 줄 알고 그런데 추세 저항에 걸리면서 뚝 떨어졌어요. 너무 무섭네. 본전이야.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럼 그때 지켜봐야 될 거. 캔들이 즉 양봉이냐 음봉이냐라는 캔들 주가가 어디에 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5일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하는지 보자고 했어요. 즉 그 안착의 의미는 뭐냐?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5일 이동평균선 아니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나오면서 여기서 분할 매수를 천천히 들어가도 추세, 저항을 뚫었잖아요. 저항을 뚫음과 동시에 추세에 어떠한
방향성, 우상향으로 일단 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흔히 얘기하는 몰빵이 아니라 분할 매수를 하자는 거예요. 오늘은 100만 원, 내일은 50만 원, 천천히 가세요. 뭐 이런 얘기는 방송에서 좀 하기엔 좀 뭐하지만 제 아시는 지인분이 한 2천만 원 정도 그 자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는데 한 20개? 30개를 가지고 계세요. 다 모든 걸 사면은 다 좋아 보인다고. 5만 원짜리도 있고 1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더라고요. 제 아시는 지인분 중에 최측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5만 원짜리 사서 주가가 얼마나 오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300 이상, 500 이상 투자를 하면 너무 무섭다라는 거예요. 주가가 안 오를 것 같대요. 그래서 그분 그 계좌를 보면서 참 많이 저도 이렇게 쓴 헛웃음, 쓴 웃음이 나온 건 있었는데 그거는 어차피 주린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데이터인데 이제는 이런 패턴들을 가지고 천천히 학습법을 갖자는 거예요. 기아차 오른다고 10만 원에 들어가지 마시고 삼성전자 9만 원, 10만 원 간다고 입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런 추세,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결과론을 보자는 거예요. 사실 차트는 과거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을 때 이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방금 이중바닥형 상승 패턴을 가지고 차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상승 추세였어요. 그런데 주가는 하락을 합니다. 자, 19,450원에서 움직였던 주가가 쭉 빠집니다. 그죠? 기준선이라고 본다고 하면 평균 4등분 매매 기법으로 해서 저점과 고점의 중심선이 한 요 정도쯤 되겠죠. 그러면 이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이제는 저점과 고점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박스권이 이루어지겠다라는 예상 신호를 우리 시청자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로 갈 것 같아요. 패턴을 모르기 때문에, 이평선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저항 지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주가가 19,450원을 찍고 하락을 합니다. 저점을 높여가던 주가는 계속해서 연일 고점을 찍고 빠집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니까 패턴이 한번 나왔어요. 방금 이중바닥형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이곳이 여기가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 그러면 전고점 뚫겠지.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여기가 저항이잖아요.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고점을 돌파하니까 그럼 그 다음 또 전고점 돌파할까? 이래서 매도 타이밍을 놓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거죠. 여러 계시는 게 아니라 많이 계세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게 사람이라, 욕심이라. 그런데 여기 놓고 보니까 흘러요 또.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금 전에 5일 이동평균선이 꺾일 때 장대 음봉이 나올 때 뭐가 실린다? 거래량 실린다고 했잖아요. 거래량. 순매도가 떨어질 때는 뭐가 떨어진다? 거래량. 거래량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게 순매수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봐요. 올라가겠죠. 전고점 뚫고 또 전전고점 뚫고 최고점 5월 15일 날 나왔던 19,450원을 돌파를 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돌파를 못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락 패턴으로 갑니다. 갔는데 약간의 저점은 사실 살짝 올려줬어요. 그러면서 방금 학습을 첫 번째 시작한 완바닥, 투바닥을 찍고 추세는 상승 추세로 갑니다. 차트는
과거 데이터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고 앞으로 여기서 움직여야 될 주가의 흐름을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항선이 쭉쭉 추세가 상승 추세로 우상향으로 가는데 여기서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시작점이 터널 박스죠. 상승 추세예요. 그런데 완바닥, 투바닥 찍고 이 고점이 전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전전 고점인 19,450원대를 뚫지 못하고 결국에는 흘렀어요. 그런데 이런 차트들의 양호한 모습이 뭐냐? 저점이 높아간다는 거예요. 저점이 점점 높아간다는 거죠. 점점 저점이 높아간다는 의미는 뭐냐?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고 수급, 기관이냐 외국인이냐 이 주체가 주가를 부양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월요일 날 오늘 있죠. 오늘 주가 코스피 지수 쭉 빠졌다가 쫙 올랐어요. 20포인트 이상 상승 전일 마감을 했잖아요. 저가 유입세예요. 말 그대로 오늘 V자 반등이에요. 오늘 하루만 보면 코스피 지수는 V자 반등이에요. 그런데 그 V자 반등이 이만큼 상승을 해야 되는데 찔끔 그러면서 올라가다 뚝 떨어지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는 뭐냐? 완바닥 찍고 저항선 부딪히고 또 떨어지고 움직였을 때 무조건 뭘 해야 된다? 전고점을 돌파를 해라. 그래야 주가는 상승을 하고 내 매입 단가에서 플러스가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들은 시간이 돌아오면 본전이 오겠죠. 원금을 찾을 수 있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패턴을 찾으시고 학습을 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이라면 완바닥이 나오고 이때 뭐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평선의 골든 코스가 나오면 분할 매수를 천천히 하고 강한 주가의 흐름이 나온다고 하면 한번 입성을 해봐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 쪽으로 쭉 흘렀을 때 가정을 한다고 하면 이런 작은 모양의 원바닥, 투바닥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 추세는 완전히 붕괴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패턴을 본다고 하면 이 그림은 하락 추세는 맞습니다. 이것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보고 작년 상반기의 데이터만 본다면 상승 추세예요. 그러면 회사의 이슈, 회사의 재무구조, 그리고 수급 주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지수는 하락으로 나온 거겠죠.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학습법이고 예측일 뿐입니다. 이 내용만 보고 본다고 하면 상승 추세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고점을 52주 신고가를 돌파는 못했습니다. 단지 이 패턴을 가지고 추세에 상승 추세 이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연일 하락을 한 거죠. 그러면 다음 차트를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걸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패턴을 한번 보시죠. 이중바닥형에 대해서 설명을 지금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 차트를 가지고 이중바닥형을 한번 찾자고요. 어디가 원바닥이고 어디가 투바닥이고 그 다음에 다시 되돌림 구간에서 어디서 첫 번째, 두 번째 바닥이 형성이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바닥점을 어느 정도 다지다가 고점을 찍었어요. 그럼 화면상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5일선이 붕괴된 자리에 분명히 음봉의 장대 음봉이 생기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바닥점이 오다 보니까 지지라인을 만들었어요. 지지라인을 만들었는데 이 밑꼬리 같은 경우 굉장히 양호하죠. 지지선을 깼는데 더 이상 밀리지 않고 뭐가 줬어요? 밑꼬리를 달고 주가 더 이상 빠지면 안 돼라는 신호를 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매집을 통했던 사람들은 이동평균선이 흐트러진 역별 차트잖아요. 여기서만 보면 이 이평선이 어떻게 됐어요? 수렴을 했잖아요. 첫 번째 강의 시간 때 이동평균선 설명을 드릴 때 이평선에 수렴이 되고 골든크로스가 나오니까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과 제가. 그러면 지지선, 그 다음에 여기서 오니까 저항대가 여기 있겠죠. 저항대가 딱 돌파가 되니까 어떤 모습이 나왔어요? 5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주가가 잘 가던 것들을 붕괴를 시켰던 고점을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뭐가 돼요? 한번 쉬어야죠. 급하게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기아차 10만 원 찍고 지금 쉬잖아요. 글로벌 이슈도 있었고 악재도 발생이 됐고 애플과의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얘기가 없었다.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기아차는 연일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 보니까 쉬면서 크게 눌림목을 안 줬어요. 그런데 딱 보니까 완바닥을 찍었네. 그러면서 고점을 한번 더 경신을 하죠. 또 보니까 여기가 올라가면서 빠질 때는 여기가 지지라인인데 그 전저점이 지지라인인데 전저점을 깼어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지지선을 깨면 지지선 하단에 또 한 번의 지지선이 만들어지면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이 뭐가 된다? 지지가 아니고 저항선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항선과 지지선은 계속해서 순환이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매수 포인트인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쭉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빠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 구간에서 이 구간이 뭐가 될까요? 저항이 되겠죠. 제가 김선조 전문가가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빠지니까 이제 지지선이겠지. 어느 정도 여기 과거 데이터를 보니까 여기가 지지선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견뎌보자. 그동안에 주가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견뎌보자 했는데 또 쑥 빠졌어요. 그러면 이 자리 구간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 포인트를 한 사람들은 또 여기가 지지선이 되면서 여기서 매수하신 시청자분들은 저항선이 1차, 2차로 해서 피봇 1차, 2차 저항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선과 지지선은 뭐다? 항상 돌고 돈다. 오늘 오르면 내일 내리기 때문에 그 구간이 저항선과 지지선이 되는 것은 반드시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중바닥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점이 점점 올라가야 된다고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전 차트에서도 저점이 점점 고점을 향해서 높아가는 게 가장 양호한 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보세요. 추세가 상승 추세인데 계속해서 지지, 저항을 돌파하는 모습. 그게 양호하잖아요. 그래서 이중바닥형을 오늘부터 HTS 안에 놓고 공부를 하십시오. 모바일은 절대 차트가 안 나와요. 그 휴대폰 작은 화면에 6인치, 7인치 화면에 이거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HTS를 놓고 보실 때 한번 그려보세요. 나의 중심선을 5일 이동평균선으로 놓고 보실지 20일 이동평균선을 놓고 보실지 최근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시청자분들이 워낙에 많으시기 때문에 중심선의 기초적인 모습을 본다고 하면 충분히 저점은 높아갈 수 있는 추세다. 이미 주가는 여기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다 쭉 빠졌어요. 여기서 매수를 했던 분들은 여기까지 오니까 야호 소리가 나왔겠죠. 웃음꽃이 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매수했던 분들은 시간이 돌아와서 원금 찾았고 여기서 찔끔찔끔 수익 구조가 나왔겠지만 이런 지지선은 무조건 우리 시청자분들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지지선 제가 2강 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 거를 다시 한번 학습법을 보실 거면 그 이제 너튜브에다가 신대가들의 투자비법 김선조 전문가를 검색을 하시면 1강부터 그리고 이제
주린이 투자생활까지 해가지고 6강까지 했던 6편까지 했던 그 방송이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보시고 오늘 이 패턴을 토대로 왜 지지가 중요하고 저항이 중요하고 왜 패턴에서 완바닥, 투바닥이 중요한지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중바닥형의 상승 곡선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셨는지 좀 모르겠어요. 그래서 패턴을 좀 공부를 하실 때 완바닥은 V자 반등이에요. 완바닥은 V자 반등인데 이런 패턴들을 한번 제가 이 차트를 보고 V자 반등을 설명을 드릴 때 다시 한번 차트를 되돌리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또 한 가지 이제 준비를 한 건요. 상승 반전형 패턴에서 V자입니다. 제가 지금 코스피 차트를 준비를 못 했는데 머릿속에 기억을 하실 거예요. 2020년 1월 달에 코로나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1440포인트까지 왔습니다. 그때가 바로 이 자리죠. 그러면서 모든 업종, 시가총액이 약했던 몇 개의 종목 외에는 거의 다 상승 반전을 해서 V자 반등으로 왔습니다. 한 예로 패턴을 여기서 좀 제가 좀 넓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흐름을 여기서도 완바닥, 투바닥을 제가 이중바닥형이나 이런 V자 반등을 제가 학습법을 다시 복습을 하기 위해서 차트를 좀 길게 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V자 반등이 왜 좋냐? 이중바닥형은 계속해서 저점을 높여가면 좋은데 저점을 안 높여가고 올라가다가 올라갈 것 같으면서도 쭉 빠져요. 올라가다가 또 쭉 빠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는 주가는 M자와 W자다. 그러면 M자는 뭐예요? 이중 천정형이잖아요. 하락 패턴이잖아요. 반대로 W자는 방금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중 바닥형이잖아요. 상승 추세잖아요. 단지 지지선을 접목을 하고 하는데 이중 천정형은 뭐예요? 저항선을 뚫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M자와 W자를 머릿속에 항상 암기를 하십시오. 꼭 암기를 하십시오. 어디 가서 돈 주고도 못 배우시는 거예요. 꼭 암기를 하십시오. 진짜로.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V자 반등이 왜 또 중요하냐? 여기서 한 번만 저항만 딱 지지선만 받쳐주잖아요. 특히 코스피 지수나 어떤 종목이든 이때 다 빠진 거예요. 그렇죠. 다 눈으로 확인하셨잖아요. 몸소 또 체험을 하셨잖아요. 완바닥을 딱 찍고 이렇게 추세로 움직일 때 여기서는 크게 동요가 안 됐습니다. 이 동사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동요가 안 됐어요. 지지선과 바닥점을 어느 정도 갔어요. 오늘 이거 방송 끝나고요.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셀트리온, 아모레, LG 생활건강,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모든 대형주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이 딱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되게 작은 종목, 세온이라는 종목이에요. 요즘 최근에 제가 방송 노란톡방에서 세온 말씀드리면서 수익 많이 가져가신 분들도 많이 해서 많이 하셨을 거라고 예상을 드는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도 V자 반등을 하면서 지지를 어느 정도 받고 여기서 깨진 자리잖아요. 5일선이 깨지면서 이렇게 볼까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점차 음봉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가 나오면서 저항대를 어느 정도 부딪히면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이 자리가 1강에서 얘기했던 이동평균선의 밀집 구간입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패턴. 지금 V자 반등이죠. 보세요.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면 뭐라고 했습니까? 숨고르기를 합니다. 숨고르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V자 반등이 나오죠. V자 반등이 나오기 전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필름을 거꾸로 돌려볼게요.
어떤 그림이 나오냐? 지지선과 저항선을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은 이동평균선 밀집 구간에서 상승 추세를 하잖아요. 숨고르기를 합니다. 그럼 무슨 패턴? N자 패턴이 나옵니다. N자는요, V자랑 동반을 하지만 여기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주가의 흐름 고점을 만든 상태에서 눌림목을 주고 V자를 만든 상태에서 상승을 하면 바로 이게 상승 패턴에서 또 한 번의 N자 파동이라는 상승 추세의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했잖아요. 이중바닥형 상승 패턴에서 V자 반등했죠.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N자 파동까지 나왔죠. 어려울 게 없죠. V자와 N자는 동일하게 갑니다. 사실 이 세원이라는 회사가 여기서 이렇게 찍고 갔으면 N자가 나왔겠죠. 여기서 N자가 나왔겠죠. 그런데 숨고르기를 하면서 매집의 흔적을 남기면서 이평 결집, 이동평균선, 되돌림 구간, 골든크로스, 황금 십자가가 나오면서 주가는 빵빵 텄습니다. 거래량, 평균 거래량 제가 몇 배 이상이 나와야 상승 추세가 나온다. 2.5배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이 동사가 평균 거래량이 100만 주면 250만 주 이상의 순매수 물량이 들어와줘야 이런 장대 양봉이 빵빵빵 터져주죠. 최근에 이 동사는 미국의 비상장 회사가 상장을 한다는 소식에 전기차 부품을 납품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상한가, 오늘은 주가가 또 하락을 했어요. 하나의 이슈로 인해서 움직인 건 사실인데 그 패턴도 최근의 패턴도 N자 파동이었어요. 이중바닥형 지지선 다지고 전고점을 향해서 뚫었단 말이죠. 그림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N자 파동이 나왔는데 다시 V자가 한번 왔습니다. V자라고 할 수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서는 또 N자 파동이 나오겠죠. 그리고 주가는 다시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중바닥형이 나왔네요. 쭉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중바닥형이 나왔어요. 사실은 이거를 삼중바닥형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눌림목 구간이 형성이 됐던 패턴을 본다고 하면 이곳만 인정을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이곳만. 그래서 지지선을 형성을 해서 만들어 놓고 음봉이 나온 자리가 저항선이 되겠죠. 저항선. 방금 그래서 이중바닥형에서 추세 어떻게 됐어요? 추세가 하락 추세로 왔죠. 기준선이 뭐예요? 여기가 저항이네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선 받쳐놓고 저항선 돌파하고 하락 추세에서 추세 패턴이 올라가니까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두 번째 음봉이 나왔던 돌파를 하면서 최근에 하락갭을 메꿨던 구간까지는 이중바닥형에서 완성이 됐던 모습이 이 세원이라는 차트 안에 모든 게 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V자를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가장 큰 그림이에요. V자. N자를 만들지 마시고요.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눌림목 쉬는 구간을 찾으세요. 쉬는 구간. 기아차가 10만 원까지 오르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드려요? 증권사 리포터에서 애플과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끝나고 마무리가 되고 하면은 15만 원까지는 간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 너나 할 거 없이 다 입성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신용융자 물량이 많았던 게 기아차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지금 해지죠. 선물 공세로 인해서 계속해서 매도가 쏟아진 기아차가 바로 신용 물량을 털기 위한 하나의 지금 모션이란 얘기예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면서 매매를 하시자는 얘기예요. 패턴도 좋지만 왜 외국인들이 기아차를 왜 매도를 하고 오늘 현대차가 먼저 움직였잖아요. 기아차보다.
그런 게 바로 선물 포지션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항상 패턴이라는 거는 과거 데이터예요. 과거 데이터가 1순위입니다. 그래프 모양이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다. 지지선, 저항선, 이평선 기준을 다 잡으세요. 과거 데이터가 첫 번째지만 이동평균선, 저항선, 지지선을 놓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 M자와 W자의 반복, 이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주가의 흐름을 놓고 대입을 하자는 얘기예요.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기아차를 87,000원, 9만 5천 원 사이에 매수하신 분들은 주가가 하락을 하니까 약간의 이렇게 넋두리나 하소연하신 분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6개월만 적금식으로 갈 겁니다. 그럼 그런 것조차도 주가 흐름에 대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시장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시고 앞으로 주가의 등락률, 이게 기아차가 10만 원이 깨질 건지 오늘 8만 원이 붕괴가 되면서 다시 10만 원까지 오를지 이런 등락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중바닥형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중심선, 세원이라는 차트를 놓고 기준선을 만들었죠. 추세, 저항을 부딪히냐, 지지를 지키냐, 그 다음에 전저점을 지키냐, 그 다음에 또 정고점을 뚫으냐. 여기서 사실은 매수라고 하지만 전저점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골든 크로스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이동평균선이 매집이 되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분할 매수 들어가십시오. 분할 매수. 분명합니다. 최근에 동양철관, 모나미, 그 다음에 몇 가지 종목을 제가 이렇게 좀 보니까 다 이런 형태의 모습이 나오더란 얘기예요. 테마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런데 그 빠진 주가가 어느 정도 오르려고 하는데 기준선인 저항선에 부딪히고 추세는 하락 추세에 저항대에 계속 눌림목이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는 종목은 2,000개에서 충분히 패턴을 많이 찾으실 수 있을 거로 보여주고 있으니까 패턴을 보십시오. 그래서 바닥형 차트를 봤을 때 저점이 점점 높아가는 걸 찾아라. 이렇게 추세가 하락이 되면 안 돼요. 바닥형인데. 그때는 그거는 바닥형이 아니에요. 붕괴된 거예요. 인정을 하지 마십시오. 바닥형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 부분을 빼면은 V자 반등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더 올라갔으면 방금 앞서 말씀드린 N자 파동이 나올 수 있어요. N자 파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정고점을 무조건 뚫어야 된다. N자 파동은 정고점을 뚫어야 되는 성질, 이게 반드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누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뭐다? 저점이 높아가야 되고 고점이 높아가는데 여기서는 완연한 차트의 패턴을 만들었지만 이쪽으로 오다 보니 추세는 하락 패턴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바닥으로 인정을 해야 됩니까? 인정이 안 됩니다. 시청자분들. 그럼 어디서 인정을 해야 되냐? 여기서 인정을 해야겠죠. 어느 정도 전저점에 지지선을 부딪히고 돌아섰을 때 방금 말씀 뭐라고 했어요? 저점이 점점 높아가야 되는 고점 형태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고점을 못 만들고 상방을 뚫지를 못했어요. 이게 뭐냐? 전고점을 뚫지 못하고 추세는 전저점을 완연히 돌파해서 이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주식은요, 차트는요, 과거 데이터를 보고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나왔던 차트는 또 내일의 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HTS를 보실 때 꼭 중요한 5일선과 21선과 지지선과 저항선은 반드시 머리에 암기를 하시고요. M자와 W자는 무조건 순환 반복이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 가지만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이제 한번 여기 이 차트 기법 설명을 할 때 나중에는 어떤 패턴을 공부할 거냐면 해외 선물 있죠. 해외 선물 차트를 놓고 보시잖아요. 미니 나스닥 선물 차트를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를 몇 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까지 보면 이동평균선 했죠. 지지선 했죠. 저항선 했죠. 패턴 했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V자 반등이 어떻게 나오고 이중바닥형이 어떻게 나오고 또 말씀드렸던 천정형, 이중 천정형 이건 하락 패턴이잖아요. 왜 하락 패턴이 나오는지를 다음 주 시간 때는 하락 반전형의 모습을 가진 패턴을 한 2가지, 3가지를 놓고 해외 선물 차트를 놓고 우리 회원님들,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대로 이걸 학습법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식에는 한계가 있어요. 선물을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선물을 보셔야 됩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을 얼마를 매수를 했고 얼마를 매도를 했고 차익과 비차익에 대한 순 매수세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다 현물로만 사시는 줄 아세요. 현금을 가지고 기아차, 현대차, 삼성전자, 셀트리온을 사시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코스피 200군 종목을 이렇게 바스켓이라는 바구니에 담아서 그거를 개별 지수 선물이라고 하죠. 어제 3일 정도쯤에 보니까 애플 주가가 일봉이 점점 흐르더라고요. 애플 주가를 가지고 미니 나스닥이 움직였어요. 그게 이제 개별 선물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제 또 그걸 특강을 저희 PD님께 말씀을 드려서 제가 한 2, 3회 정도는 한 2, 3주 정도는 그 해외 선물에 대해서 특강을 한번 하면서 국내 선물과 왜 이런 그 선물이 우리나라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패턴을 놓고 보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 다 이해를 하셨다면 앞으로 우리 회원님들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동평균선과 지지선과 저항선과 그리고 지금 공부한 상승 반전형 패턴의 이중바닥형을 먼저 공부를 했습니다. 50분 동안 많은 걸 보여드리진 못했습니다만은 V자 반등과 지금 이게 바로 W자잖아요. 그쵸? W자. 1, 2 바닥을 친 W자까지 해서 N자 파동은 다음 시간에 이 N자 파동에 관련된 종목군들을 제가 찾아서 왜 이럴 때는 매수를 해야 되고 그때는 거래량 지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패턴을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코스피 지수가 오늘 뭐 20포인트 가까이 오르고 3100선은 회복을 했습니다만은 과연 계속해서 연일 얘기가 나오는 3200선을 가야 되는지 또 조정이 또 와야 되는지는 아마 뉴욕 증시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으니까 앞서 시작과 동시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청자분들 환율 체크하시고요. 외국인들의 선물 체크하시고 기관의 연기금이나 뭐 다른 투자 기관에서 코스피 200군에 해당하는 종목군들을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체크인을 하시면서 포지션을 보시자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제가 이제 또 더 좋은 패턴 공부를 가지고 오고요. 한 3월쯤에는 또 뭐 제가 PD님께 말씀드려서 모델 하연님을 또 모시고 그 주린이 특강을 좀 한 번 더 해달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매주 금요일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에서 우리 김서철 전문가가 그래도 좀 기술적 분석에서는 또 유익하게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더 좋은 시간으로 다음 주 금요일 더 좋은 공부법과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또 오늘 금요일 저녁 연휴 또 주말입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더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